안녕하세요. 올라운드 재테커입니다. 얼마 전 잭슨홀 미팅에서 미국 연준 의장인 파월이 금리 정책 피봇을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곧 시작될 금리 인하기에 우리가 투자로 관심 가져볼 만한 채권형 ETF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오늘도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궁금하신 사항도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더 좋은 컨텐츠를 만드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가 임박했습니다. 최근 최대 이슈였던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 미 연준 의장은 이제 정책을 조정할 때가 왔다고 선언하며 9월 금리 인하를 기정사실화했습니다. 금리를 예측하는 시카고 선물거래소의 패드워치에서도 9월에 0.25%를 인하할 확률을 70%로 보고 있고, 이후 금리가 지속적으로 내려가 25년 9월에는 3.50%까지 현재 대비 2%가 내려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금리와 채권은 어떤 관계에 있기에 제가 금리 인하기 최대 수혜주를 채권형 ETF라고 한 것일까요? 그 이유는 금리와 채권의 가격은 역의 상관관계에 있기 때문입니다. 즉, 금리가 인하되면 채권의 가격은 상승하고 금리가 상승하면 채권의 가격은 하락하게 됩니다. 예시를 들으시면 바로 체감이 되실 겁니다. 지금 10년 만기 채권이 4%의 시장에 발행되어 유통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런데 기준금리가 인하되면서 새롭게 발행되는 채권의 발행금리가 3.8%까지 내려갔다고 하면 기존에 발행된 4%대의 금리의 10년물 채권은 이제는 보기 힘든 매우 귀한 상품이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금리차만큼 가격이 올라 거래가 되게 되는 거죠. 이런 역의 상관관계는 만기가 길어질수록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금리가 인하될 때 채권 가격이 상승하는 폭도 장기 채권일수록 커지는 것이죠. 우리가 투자하려는 미국채는 기간에 따라 크게 단기, 중기, 장기 채권으로 나뉩니다. 단기 채권은 트레저리 빌스라고 부르며 1년 미만의 채권을 의미합니다. 현재 채권 수익률은 약 5% 수준입니다. 그리고 중기 채권은 트레저리 노트라고 부르며 1년 이상 10년 미만의 채권을 의미합니다. 수익률은 3.8%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장기 채권은 10년 이상의 채권을 의미하며 수익률은 4% 수준입니다. 장기 채권은 투자 용도로도 쓰이지만 경제 상황을 판단하는 지표로도 활용됩니다. 특히 10년물 국채의 채권 수익률은 주식시장의 흐름을 판단할 때도 매우 중요한 지표로 쓰이고 있으며, 장기 채권인 10년물과 중기 채권인 2년물의 채권 수익률의 차이는 장단기금리 차라는 이름으로 경기 침체를 판단하는 지표로 사용됩니다. 채권 만기별 수익률 곡선을 보면 최근 금리 인하 기대감을 반영하면서 모든 만기별로 금리가 내려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실제 20년물 채권 수익률과 장기채 ETF 가격의 흐름을 비교하면서 금리와 채권 가격의 역의 상관관계를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왼쪽은 미국채 20년물의 채권 수익률 그래프이고, 오른쪽은 오늘 소개해드릴 ETF 중 하나인 TLT의 그래프입니다. 둘의 그래프를 같은 기간을 놓고 비교해 보겠습니다. 왼쪽 그래프의 첫 번째 파란색 화살표를 보면 23년 10월 미국채 20년물의 수익률이 5%를 넘기며 급등합니다. 이때는 한참 금리를 인상하며 인플레이션과 싸우던 시절이죠. 같은 시기 오른쪽 TLT 그래프를 보시면 그래프가 움푹 패인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때 채권의 금리가 오르면서 TLT의 가격이 가장 바닥까지 내려간 상태인 것이 확인됩니다. 채권 수익률이 올라가면 채권의 가격은 떨어진다는 흐름을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두 번째 파란 화살표를 살펴봐도 채권 수익률이 단기 고점이었던 같은 시기 TLT의 수익률이 저점을 형성하는 것이 보이실 겁니다. 이제 왜 금리 인하기에 장기 채권 ETF에 투자를 해야 하는지 조금은 이해가 되시나요? 그럼 다음 페이지부터는 관련 ETF 2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개해 드릴 ETF는 TLT입니다. TLT는 미국채 20년물을 기초자산으로 하며 시가총액이 620억 달러에 이르는 거대한 ETF입니다. 상장일도 2002년 7월로 현재까지 제가 다뤘던 것들 중 가장 역사가 깁니다. 펀드 보수는 0.15%로 상당히 저렴합니다. 최근 수익률을 보시면 올해 초 대비해서 아직은 마이너스 2% 손실 상태입니다. 하지만 4월 바닥을 찍었고 꾸준히 우상향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TLT는 월배당도 지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12개월 누적 배당 수익률은 약 3.7%로 20년물 국채의 수익률 수준은 지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TMF입니다. TMF는 레버리지를 좋아하는 서학개미들이 이미 많이들 투자하시는 종목이시죠. TLT와 같은 20년물 국채를 기초자산으로 하면서 기초자산의 3배를 추종하는 레버리지 상품입니다. 나스닥 100을 기초로 하는 TQQQ와 유사한 거죠. 시가총액은 TLT보다는 작지만 꽤 큰 규모인 65억 달러이며 상장일은 2009년 4월입니다. 보수는 1.04%로 레버리지 상품이기 때문에 기본형보다는 높은 편입니다. 최근 수익률은 연초 대비 마이너스 12% 하락한 상태입니다. TLT와는 달리 3배 레버리지 상품은 하락과 상승 모두에 3배가 적용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기초지수가 거의 본전에 다다르더라도 본전에 못 미치게 됩니다. 이 부분은 레버리지 투자에서 항상 주의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배당 수익률입니다. 배당은 분기 배당을 지급하고 있고 수익률은 연간 3.3% 정도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두 종목의 최종 수익률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올해 기준 TLT는 배당 수익률을 합하면 약간의 수익 구간입니다. 하지만 TMF는 아직은 마이너스네요. 금리가 오르던 시기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이제 9월에 금리 인하가 단행되면 금리 즉 채권의 수익률은 하락합니다. 그러면 채권형 ETF의 가격은 오르게 되고 TMF는 TLT보다 훨씬 가파른 상승률을 보일 수 있습니다. 안정적으로 채권 시세 차익과 시중금리 수준의 배당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TLT를 선택하시면 되고 레버리지를 통해 채권의 시세 차익을 크게 얻고 싶으신 분들은 TMF를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두 상품은 모두 금리 인하기 수혜가 예상되는 종목입니다. 약간의 종목 간 특성은 있지만 모두 좋은 투자 상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미국채 ETF의 시간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럼 좋은 판단하셔서 포트폴리오의 일부는 이런 채권형 ETF를 구성해서 금리 인하기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